안녕하세요. 1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SS 파일을 분리하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이제 CSS 파일이라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창을 다 지워주고요. CSS 파일이라는 거는 디자인 파일만 따로 분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베이스, 부터, 그리고 헤드, 헤더 이런 거를 만들면서 이 중간에 스타일이라는 이 속성값을 이렇게 따로 정해 줬었잖아요. 이 스타일을 보통은 HTML은 뼈대만 남겨두고 그 안에 들어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이제 CSS 파일 내부로 빼내서 이제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보통 개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따로 분리해 주기 전에 일단 저희가 스태틱에 관한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태틱이라는 거는 정적이라는 뜻으로 이제 CSS나 자바스크립트, 뭐 폰트나 여타 다른 자주 변경되지 않는 그런 에셋들, 그러니까 파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스태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아니면 앱별로 따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설정을 관련한 거를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settings.py가 있죠. settings.py 이제 pragmatic settings를 들어와서 여기서 static URL이 있는 밑에다가 이제 루트를 설정해 줘야 돼요. 루트를 해서 static files라는 이제 루트를 설정해 줄 거예요. 이 static 루트라는 거는 이제 static files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python manage.py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collect static이라는 이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가 뭐냐면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스태틱 파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고, 저 명령어를 통해서 그 파일들이 어디로 모일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이 static ro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마도 os.path.join 하고 베이스 디렉토리에서 static files, 이게 정상적인 경로겠죠. 그래서 이게 몇 번씩 나왔을 거예요. os.path.join 이게 종종 나왔을 텐데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이 OS라는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OS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이나 모듈들이고, 이 path는 경로 관련한 이제 모듈이라는 거예요. 그 경로 관련한 모듈 중에서도 조인하는 펑션이라는 거죠. 이 조인이라는 건 이제 합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고, 이 베이스 디렉토리는 여기서 또 파이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제 선언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바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디렉토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파일, 그러니까 이 settings.py 파일이죠. 프로그래마틱에서 settings.py 여기가 있는 경로에서 정확하게는 이걸 다 해석은 안 할 거고요. 정확하게 이거의 위에를 가면은 이 프로그래마틱 폴더가 되는데, 이 폴더 경로를 이제 베이스 디렉토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마틱이 베이스 프로젝트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에 static files라는 추가적인 폴더에 이 static files를 이제 다 모으겠다. 아까 말씀드린 collect static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여기에다 다 모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 앱에 특정 앱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이제 프로젝트 전체에서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태틱 폴더를 또 따로 만들고 싶어서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장고 그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장고 더큐멘테이션을, 그러니까 장고 문서죠. 문서를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static files, 이 managing static files 관련해서 이런 문서가 있어요. 지금 영어라서 좀 읽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static files 디렉토리를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static files가 이제 보통은
앱 내부에 있는 스태틱 폴더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스태틱 파일 디렉토리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제 앱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스태틱 폴더를 또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 와서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저희는 여기 프래그매틱 최상위 폴더 안에 있는 스태틱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앱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태틱 파일, 정적 파일들을 이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설정은 다 됐고 이거를 닫아주고 이제 스태틱에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원래는 커뮤니티 버전에는 이게 CSS가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보니까 프로 버전에서는 CSS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함수가 틀렸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지적을 안 해줘서 그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커뮤니티 버전이니까 좀 돈이 있으신 분은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정말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base.css라는 파일로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푸터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푸터에서 저희 pragmatic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저희가 이 럽스터 이거는 지금 없어도 되고요. 이 폰트 랍스타라는 그 폰트를 적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를 어떻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서버가 안 켜져 있어서 서버를 켜고 해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뺐었잖아요. 빼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그냥 폰트로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클래스라는 걸로 이제 그거를 바꿀 겁니다. 클래스만 적용하면은 이제 저희가 스타일 막 여러 줄을 쓰든 뭘 하든 간에 그 스타일이 우리가 미리 CSS에서 적용해 놓은 그 클래스의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프래그매틱. 예, 저는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좋아서 일단 그렇게 할게요. 푸터 로고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CSS에서 이제 아까 썼던 내용들 이거 스타일은 필요 없고요. 이 내용 부분만 한 다음에 그리고 이 프래그매틱 푸터 로고였죠. 이걸 해서 이 클래스의 그 디자인을 지정을 해주려면은 점으로 시작해요. 점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CSS 파일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pragmatic footer 로고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인자는 이 font family lobster cursive라는 이 속성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베이스 CSS가 지금 아직 여기에 뭐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여기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이스 CSS를 이제 가져와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베이스 HTML 이제 저희 전체 템플릿을 이제 보게 되면은 터미널을 좀 줄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수정했던 건 이 푸터였고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건 이제 head.html이었잖아요. 그래서 head HTML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스태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태틱 관련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다가 먼저 load static 이라는 구문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태틱 관련한 구문을 이 파일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다가 추가적으로 default css link라고 주석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그 주소를 넣어줄 거예요. 주소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타입은 text cs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경로를 지정해 주는 데서 이제 이 스태틱을 불러왔잖아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태틱이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였죠? 이름이 base.css라는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cs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그 해당하는 베이스 CSS에 필요한 경로를 이 장고가 알아서 렌더링해서 실제 브라우저에다가 넘겨주면서 이 텍스트 CSS 파일을 우리가 이 베이스에서 보면은 이 전체 템플릿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넣었고 베이스에서도 이렇게 딱 넣었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다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눌러서 보게 되면 원래는 엘리멘트 스타일 같은 거에 이제 딱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폰트 패밀리가 이제 딱 보면은 프래그매틱 푸터 로고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base.css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제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콜라를 조금 마셔주고요. 그리고 이거에 그 우리가 가져온 베이스 CSS의 그 URL을 그 주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헤드가 그거죠. 이제 여기 헤드 우리가 적어놓은 이것들이 여기 위에 부분에 이제 렌더링 된 거예요. 그래서 헤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넣었던 디폴트 CSS 링크 주석이 있고 그 밑에 href static base.cs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걸로 자동적으로 장고가 변환을 해서 이제 갖다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또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이 href에 들어가는 이 주소를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이 다시 세팅스 파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 static url이라는 이 값이 있어요. 이게 static이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었던 뭐죠? 여기에서 베이스가 아니죠. 푸터에서 푸터가 아니죠. 어딨니 헤드. 네, 헤드 여기에서 이것과 이제 세팅즈에서 이 스태틱 이걸 연결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장고에서 이렇게 합쳐서 브라우저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흐름은 이해를 했고 이걸 이제 다 전체 디자인에서 다 빼볼게요. 일단 이거는 또 클래스를 딱 해볼게요. 이름 짓는 게 생각보다 이래요. 프래그매틱 하고 뭘로 할까요? footer 버튼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하고 CSS에다가 또 추가를 해줍니다. 이 스타일은 필요 없고요. 다운표도 필요 없고 여기서 뭐였죠? 이름은 좀 가져옵니다. footer 버튼이었죠? 버튼으로 하고 이거를 넣어주게 됩니다. 넣고 또 이거를 이것 정도는 냅둬도 될까요? 이게 저는 막 다 이렇게 CSS로 넘기기보다는 이제 조금 남겨두거든요. 이 정도는 뭐 그냥 HTML 들어가서 그냥 고칠 수도 있지 라면서 그냥 냅두긴 하는데, 이거는 뭐 취향 따라 어느 정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바꾸셔도 되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클래스는 또 푸터는 프래그매틱 푸터 정도로 할게요. 해서 내용은 이게 되고 상단표 지우고 프래그매틱 푸터였죠? 아이고. 하고 이것도 네요. 이거랑 헤더를 들어가서 헤더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폰트는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푸터 로고, 그냥 로고로 퉁치겠습니다. 로고로 퉁치고 이것도 클래스를 그냥 로고 이걸로 하고, 푸터에 적었었던 이 푸터 로고도 그냥 푸터 로고가 아니라 로고로 바꾸고, 이제 이거는 헤더겠죠? 클래스를 이름을 프래그매틱 헤더라고 하고 내용을 삽입해주고 프래그매틱
하고 헤더로 바꿔주고 이러면 다 됐나요? 네, 아마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 차이가 없죠. 이제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다 CSS 파일로 분리를 해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 이제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원래 원했었던 이제 로고나 로고의 그 폰트나 이제 마진 등이 이제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깃에다가 이제 다시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add.하고 commit 창고 콜스죠. 콜스 11강 네 commit입니다. git push는 지금 아직 깃허브에 올리진 않아서 git push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번 강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